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 문제와 함께 최근 제기된 여러 법률, 재판 관련 의문점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최근은 뭐 코로나 사태 외에 예. 총선 이후 가장 우리 사회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정의기억연대, 네, 그리고 그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자의 회계 부정 의혹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원래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해서 시작됐는데,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지금 여러 가지 그 회계 내용, 그러니까 경비의 지출이라든가 또 수입, 그런 내용에 있어서 기록 누락, 부풀리기, 허위 기재 등이 밝혀지면서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측은 컴퓨터 입력 오류 내지는 기록상의 착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언론이나 여론은 회계 조작 내지는 횡령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네. 오류입니까? 조작 내지 횡령입니까? 그러니까 오류라 그러면은 한두 군데 그러니까 뭐 잘못됐으면 막 오류다. 네. 그게 뭐 회계 전문가, 근데 거기도 회계사하고 변호사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도와주는. 예. 그러면 그분들이 회계 같은 건 전부 우리 조그만 우리 그 법무법인도 격리 직원이 있어서 엄청나게 그럼요. 세세하게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름 기니까 정의연이라고 하시죠. 정의연 같은 경우에 정부 보조금만 해도 1년에 여성가족부, 그다음 행안부, 교육부, 여기서 서울시에서도 뭐 지원금이 상당하고, 그다음 기부금 들어오고, 그렇게 지금 한 1년에 한 몇십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제 50억 이하는 이제 그런 게 외부 감사인이 면제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회계를 갖다가 처리하는데, 그 윤미향 씨 뭐라 그랬냐면은 기업보다 우리를 왜 더 심하게 하냐. 그런데 사실은 기업보다 더 심하게 해야 돼요. 거기는 공익법입니까? 더군다나 그렇죠. 위안부 할머니들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그런 시민단체 아닙니까? 기업은 손해나도 기업의 구성원, 주주, 뭐 직원 손해지만은 이거는 수많은 그 정의연의 그 활동을 지지하는 그 기부자들, 이런 사람들 돈을 한 푼이라도 잘못 쓰이지 않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기부자들이 내가 낸 돈이 보람있게 쓰였구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많은 기부자들이 도대체 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모르겠다.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바로 그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이용수 할머니 직접 당사자니까 진짜 피해자 아닙니까? 그분이 28년을 같이 해왔으면은 그 돈 들어오고 하는 내용들도 직접 다 소상히 파악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 감이 다 잡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강의 나가면 이야기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게 딴 사람은 모를 것이다 하고 범죄를 해요. 그러겠지. 이건 나만 아는 비밀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척하면 알죠. 어디 돈 들어온 거,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그 행정관청에서 기부금 들어온 거 다 아는데 그 돈이 1인당 25만 원 정도 쓰이고 그 위안부 할머니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특히 그 상조회사 문제 아직도 그 일부 보도만 나와 있으니까 뭐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 상조회사에서 1년에 그 위안부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 그게 다 그쪽에서는 이제 무료라는 그 1170만 원을 60만 원. 무료로 해주는 1173만 원의 이야기도 있고,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지급 지출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어디 갔냐 이거야. 그거 소위 뭐 깡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공무원들 출장비 달아놓고 출장 안 가고 그 돈 기관장 판공비 쓰고 하는 거. 근데 지난해만 해도 5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위안부. 거기에 지급된 돈이 뭐 750만 원인가 이렇게 장례 지원했다는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받은 것은 20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윤미향 당선자가 5만 원 이렇게 뭐 조의금을 내는 모양. 25만 원 하더라도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이거. 그러니까 저희들 아시다시피 뭐 고 교수님도 동창회 뭐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고단 좋은 데 나오셨으니 하겠지만,
동창회 같은 조그만 진짜 예. 친목단체도 총무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영수증 챙기기입니다. 그럼요. 나중에 그 동창회에서도 사실 좀 저도 우리 동창회 뭐 어디 특정 동창회를 이야기 안 하겠지만 좀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예. 총무가 어떤 행사 하는데 뭐 돈을 갖다가 이 행사 그 물품 같은 거 사는 거 뭐 예. 특정 업체에 산다고 보면 예. 계속적으로. 예. 야, 그러면 우리 사회의 네 가지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총무를 굳이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총무 안 하려고 막 회장 총무 시키면 손사래를 치는데, 제가 그래 볼 때 뭐 그렇게 의심해서는 안 되고, 저가 뭐 감사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 더 이상 그 뭐 말은 안 하지만, 그것도 저는 유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친목회, 조그만 친목회도. 네. 그러면 정의연에 있죠. 지금 회계, 아까 그게 실수냐, 보이냐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그 돈이 생기면요. 철저한 감시가 없으면 부패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럼요. 처음에는 선의로 출발했더라도 네. 돈이 자꾸 손에 만져지고 이러면요. 우리 콩고물이나 그러나요? 떡고물이나 그렇죠. 그러나. 예, 떡고물이 예, 다 떡고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적은 돈이니까 처음에는 이게 별로 제의식이 없다고요. 그리고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예. 내가 좀 어려울 때 버스 타고 다닐 걸 택시 타고 다니고 예. 거기서 출발해요 보통. 그렇죠. 택시 탈 것 같다가 조그만 중고차, 고물 중고차 사고, 그 조금 있다가 보면 이게 좀 뭐 어떻게 돈이 좀 더 지원금 모금 생기니까, 그런데 이걸 회계상으로 정확히 처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처리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누락, 그다음 뭐 은폐 예.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정의연에서는 계속 실수라 그러는데 예. 실수도 계속되면 고의로 봐야 돼요. 미필적 고의예요, 결국. 이게 재판에서도 실수가 계속되면은 뭐 이제 입증이 되어 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판사로서는 없잖아요. 처음에 한두 개 실수, 예. 그거는 실수, 그게 딱 그거밖에 없다. 예. 그거면 실수 인정하자는데 예. 자기들이 실수라고 계속 주장은 하겠죠. 하지만 법관으로서는 그게 너무 장기간 계속되고 항목이 엄청나고 금액이 엄청나면 이거는 그 검찰에서 기소를 그렇게 횡령으로 기소하면 기소하면은 횡령으로 그 처벌받을 가능성도 많다시피 자꾸 이걸 실수라 그럴 게 아니고 반성하고 그다음 돈을 사실 정확히 밝혀가지고 횡령하게 드러나면 물어내야죠. 그리고 그럼요. 처벌 감수하고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정의연 같은 시민단체가 살아나지.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목적이 우리는 좋으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의 범법 또는 실수 네. 했는 걸 우리는 좀 눈 감아 줄 수 없냐. 이번에도 지금 당장 여당 야당 프레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반일로 가요. 예. 그게 친일 반이라고 무슨 아니 문제예요? 회계 문제가 무슨 친일 반일 문제입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동창회에서 완전 물타기라는 거예요. 이런 게 물타기. 우리 동창회 총무가 좀 진보 쪽인 친구가 있다 말 생각이. 예. 걔가 그 저 돈을 좀 해먹었다. 이거 공격하는 게 그것은 뭐 진보 보수 프레임입니까? 그 아무 관계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거기다 저는 조국 파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때도 그랬어요. 조국 개인의 일탈이에요. 거기 보면은. 근데 왜 검찰의 개혁과 반개혁으로 몰고 가는지. 예. 이번에도 정의연 그 회계를 맡았던 이사장하고 격리 담당자의 개인적인 일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친일 반이라고 뭐 관계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이용수 할머니가 그러면 친일이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걸 가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이걸 공격하는 야당과 언론을 요구하는 걸 보니까 이번 총선이 결국은 문제였다. 이번 총선이 대승하니까 조국 문제도 봐라. 그러니까요. 완전 결국은 오만해진 뭐 거예요. 조국 문제 막 그 조국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지지하더라 국민 예. 대다수가. 그렇죠. 그 이것도 우리가 마치 이번 정권이 뭐 뻑하면 촛불 정권이잖아요. 예. 그 식으로 잘못해놓고 또 촛불이 민심이 우리를 지지했는데 이 사건도 만일 이번에 민주당이 만일 패했거나 뭐 비슷했다 이러면 이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예. 근데 국민들은 우리를 무조건 지지해준다. 그리고 예. 미래통합당 너희들은 떨거지들 아니냐. 이런 자만감, 자부심은 아니죠. 자만감.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지기 오만해진 때문에 거예요. 이걸 명백하게 회계 비리고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친일 반일로 계속 몰고 가면서 국민들이 마치 이걸 공격한 쪽은 아베를 예.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고 가면서 자기들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국의 윤미향화인데 저는 최근에 뭐 조국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특히 총선 이후 이 집권 세력이랄까 또 뭐 그쪽에 있는 진보 세력들이 가장 큰 잘못된 행태가 모렴치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우리 한국인 사람이 화낸다고. 예. 가서 좀 묻고 그러니까 그때 기자회견 때도 어디 신문이냐 하고 삿대질하면서 뭐가 잘못됐느냐. 왜 우리가 회계를 다 공개하느냐. 막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과거 같으면은 뭐 보수 정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뭐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많죠. 미안하고 사과하고 좀 봐달라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아니 뭐가 잘못됐어. 아니 뭐 그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 그 문제도 원래는 제일 조선인 학생들한테 주라고 했는데 자기들 그 진보 좌파 그 간부들 그 단체 장들 자녀들한테 다 장학금 주고. 아니 그 준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유지에 따라서 줘야 하는 게 장학금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그 이야기 나오셨으니까 그 진보 단체 간부들 자녀들이 뭐 공부를 잘한다 합시다. 근데 모럴 해저드라고 있잖아요. 도덕적 해이. 비록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장학금을 운영하는 그 책임자면은 내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애들 장학금이 학비가 힘들다 해도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선비예요, 선비. 뭐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이죠. 도리 아닙니까? 도리 예의 아니에요. 염치를 알아야지.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다 좋아하고 귀신도 돈 주면 된다는데 돈이 좋지만은 그게 최소한의 기준은 도덕심입니다. 그럼 도덕심 위에 돈을 갖다 움직여야지. 그게 없어지면 그거는 천박스러운 장사꾼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 학교 다니다 보면은 반장을 하면은 되게 새 학기에 학급 미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돈이 있잖아요, 학급에. 그러면 가서 좀 남으면 짜장면도 먹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포켓으로 인마에 포켓했다. 이건 범죄 행위지만 예를 들면은 그런 정도 실수, 뭐 애교랄까? 아니 미화하다가 뭐 짜장면 한 고 그릇 교수님 먹고. 바로 그런 정신이 지금 커가지고 저 윤미향 당선자처럼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3살 뭐. 아니 그걸 우리가 어릴 때 조그만 실수니까 봐주자. 이게 저는 법조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제가 이건 좀 딴 이야기지만 길에 가면 오토바이는 있죠. 완전 무법자야. 길도 달리고 신호도 반겨. 그런데 그런 걸 봐주니까 이게 점점 커가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디까지 출세할지는 모르겠지만 딴 범죄 행위를 해도 나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대체로 좀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윤미향 당선자도 제가 볼 때 내가 시민운동하면서 이렇게 힘들었고 내 평생을 여기다 바쳤는데 그거 좀만 덜어 먹어가지고 그거는 바로 친일이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일운동 열심히 하고 위안부운동 열심히 한 사람이 돈 좀 어떻게 지금 그거는 밝게 제합니다만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실수인지 고인지 모르지만 했으면은 당연히 사과하는 게 당연한데 워낙 당당하게 나오고 여권은 전부 다 감싸고 이러니까 이 진보 쪽에 이때까지 모든 그 행태를 보면요. 내가 당신들이 말이야 호의호식할 때 아스팔트 한여름에 아스팔트 한겨울에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야. 나한테는 어느 정도 잘못이 있어도 그걸 욕하면 당신들은 안 돼. 당신들은 우리의 희생으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 있으니까 지금 여권이 진보 아닙니까? 데모 옛날에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야권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공격해도 오히려 당신들이 나쁘다는 거야. 우리 희생으로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큰 소리 치냐 이거야.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진보 좌파 운동 했다는 사람들은 아니 반미, 반일, 친북 이 운동 해갖고 잘리고 뭐 했다는 사람들이 무슨 민주화입니까? 민주하고도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예전에 박정희 비롯한 군사 정권 시절에 거기서 야권을 공격하면 꼭 그 박정희 정권에서 친북이라고 그러던가 종북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배웠어요. 욕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거 욕하면 친일이냐 반일이냐. 그런데 그 윤미향 당선자 뭐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개인 계좌로 여러 가지 후원금을 받았다든지 또 정의기억연대도 국고보조를 13억이나
올해 빼고 네. 받았는데 제로로. 공시는 네. 5억 분이 안 5억 했어요. 하든지. 그전에 제로로. 그 전에 3년간은 아예 안 제로로 받은 했죠. 걸로 해요. 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뭐 다 쓰기는 올바로 썼다고 우리가 일단 전제하더라도 회계는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 등이 안 밝혔으면은 네. 이 사람들은 다 묻히죠. 특히나 이번 계속 그 문재인 정권 2017년부터 문재인 정권에서 감히 누가 우리 회계장부를 보자고 그러겠냐. 정부 관계 기관에서 못 못 거예요. 보죠. 그냥 예 알았습니다. 아니 이번에 알아서 대통령이 그 유재수 전 국장 아닙니까? 예. 그렇게 뇌물 받아먹고 했는데도 뭐 뻔뻔할 수 있었던 게 그 청와대에 전부 다 청경득이라든가 예, 뭐. 그 뭐 누굽니까 아니, 백원우도 있고 백원우 또 국정상황실장이든 윤건영이 이런 사람들이 다 전화해서 뒤에 그냥 있으니까 다 우리 편이요. 아니, 내가 받아 먹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조국한테 말 한마디 하면은 예. 딱 덮어줄 건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의연 사건도 만일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거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다음 금방 어떻게 그 바로 잡아졌을 건데 왜냐면 반대쪽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자신감이 너무 넘쳤던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그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받을 때는 이게 그 시군 단체 그다음 행안부에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 신청서 기부금 예. 모집 신청서를. 그래서 그 기부금품 모집은 어느 계좌로 받는다는 걸 다 적어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윤미향 당선 자기 계좌로 받았다. 그리고 등록도 안 했잖아요. 예. 기부금품 모집하겠다고. 예. 그러면 이제 물론 앞으로 과제는 그렇게 자기 계좌처럼 까가지고 어디에 얼마 쓰고 나와야겠죠. 나와야죠. 그런데 그렇게 정당하게 쓸 생각이었으면은 등록도 했을 것이고. 그다음 계좌는 그 왜 그 정의연 여덟 계좌로 개나 있더라고 여덟 그러니까 개. 정의연 계좌로 정대역 계좌도 있고. 그래 받아가지고 단체 계좌로 단체 계좌 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했을 건데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거는 우선 의도를 갖다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자기가 떳떳하다면 그 계좌를 안 받죠. 우리 아까 동창회 이야기, 동창회도 전부 다 동창회 명의 계좌를 만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 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딴 죄는 전부 다 검찰이 입증하도록 돼 있는데 횡령죄는 돈 들어간 것만 밝혀지면은 예. 그 다음 그걸 쓴 용도는 오히려 피의자, 피고인이 밝혀야 돼요. 어디 썼는지 정확하게. 안 예, 밝히면 횡령한 걸로 간주해버려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돈은 자기만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알겠어요. 그 자기가 들어온 돈 자기가 썼는데 그걸 어떻게 밝혀요? 아니, 조그마한 모임도 따로 계좌를 만들잖아요. 다 자기 만들죠. 계좌하고 분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인터넷에 올리고 찍어갖고 카카오톡에 다 올려요. 제가 어떤 조그만 모임의 그 총무나인데, 운동 모임에서 뭐 조금, 좀 하면은 돈을 10,000원씩 내는 그게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전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47만 원 모아놨는데, 매번 공지를 해요. 그 사람 다 알죠. 이번에 누가 뭘 했고 다 하니까, 누가 기부했고, 그 정도인데, 진짜 조그만 10명짜리 모임인데,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더 이상 뭐 유구무원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 변호사님도 그렇고 뭐 우리 시청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정의기억연대라든가 정대역 그런 분들이 위안부 문제 그걸 문제를 제기하고 오랫동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면 그 자체를 인정합니다. 편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그거 그럼 계속 열심히 그렇죠. 해라. 아무나 못하는 일을. 우리도 지원하겠다 그런 생각인데 회계 부정의 문제 이것은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백하게. 그게 왜 어려운지, 예. 왜 변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자꾸 변명하고 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지금 친일반일 친일파라 뭐 반평화 반인권주의자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윤미향 당선자 정의기억연대가 한 4건 정도가 고발이 되고 네. 서부지검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한다는데 또 일각에서는 21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그 국정조사 같은 거 이런 걸 좀 국정조사 해도 되지 않느냐. 네, 국고보조금이 들어갔으니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일부 의원은 윤미향법인가 뭐 그런 것도 또 맞는다고 하는데 뭐 해법이 없을까요? 저는 아니, 개인적으로는 예.
이런 위안부 문제가 자꾸 논란이 번지고 그러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 수치고 나라의 망신이다. 그렇죠. 이 위안부 문제는 우리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대만도 유럽,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다 있는 문제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계가 다 공조를 하고 연대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돈 문제로 저렇게 쌈판 났다더라.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90살이 다 넘으신 분, 내일 모레 뭐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멱살잡이 한다. 이게 무슨 망신이죠. 해법이 뭔가 있어야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남의 불행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 적용이 사실은 남의 불행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을 받는 게 네. 가장 수치스럽고 불행하고. 근데 이제 뭐 지금 여당에 이제 이번에 불출마에 그만두는 의원이 글을 하나 올리는 거 보니까 왜 자꾸 그걸 갖다가 잊어버리자고 그러냐고 이 위안부 문제를.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진상은 밝히되 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일본에 촉구하고 사과를 예. 그런 문제를 하자는 거지. 그럼 누가 그렇지만 그걸 잊자 그러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돈을 벌자 이런 문제는 나는 그 일본에서 그때 10억 엔인가 우리 예. 박근혜 때 받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가 중요하고 예. 저는 잊어먹자는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걸 그럼 왜 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예. 만델라 대통령 27년간 백인 정권에서 감옥살이 예. 했지만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우리 전 진상은 밝히되 용서하자. 그렇죠. 예. 예. 화해 뭐 진실 화해 위원회인가 그 비상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남아공이 비슷한 거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따라 만델라가 없었으면 지금 남아공은요. 백인들 다 그 쫓겨나가지고 국외 내전 출감되고 일어나가지고 내전 뭐 일어나가지고 땅이 두 조각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그들 활동을 진짜 잘못됐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오히려 정쟁의 도구로 삼고 그 여야 그 친일 반일의 싸움으로 만들고 이런 게 오히려 제가 이 진보 정권이 잘하는 게 조국 때도 그랬지만 정점 전환. 네. 개인 프레임을 싹 바꿔버려. 바꿔버려요. 바꿔버려. 그럼 국민들은 본질은 뭐 어디로 가버리고.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사실 고 교수님 저희 같이 좀 정치도 하시고 저는 법률을 했으니 관심이 있는 거지. 일반 국민 먹기 살기 그렇죠. 바쁜 국민들은 뭐 이게 뭐가 뭔지도 알지도 유미양 씨가 못해. 누구지? 라고 할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갑자기 정부에서 친일 반일이다 이래버리면은 그 내용 보지도 안 하고 아 역시 야당은 친일이야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걸 노린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 문제거든요. 이거는 진실을 밝혀주고 그다음 사과해라. 그게 지금이라도 정의연이 살아나는 길이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룰 사안이 지금 NGO 소위 시민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과거 참여연대도 그렇고 경실련도 그렇고 초기에 그런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네. 앞장서 해결해주고 권력의 독주도 견제를 하는 진짜 NGO로서의 순수성을 유지를 했어요. NGO는 그러한 순수성과 함께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투명성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순수성까지도 완전히 훼손된 거 아니냐. 이른바 정치 먹튀예요. 뭐 시민단체 간부, 뭐 이사장, 회장하고는 여성이고 비례대표. 남자이고 비례대표로 갔다가 지역구로 가는 거. 또 일부는 요즘 뭐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는 전부 청와대로 가요. 권력 실세입니다. 예, 민변은 또 요 법조계 이쪽은 또 다 장악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 먹튀,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야욕이라든가 사욕을 가지고 그런 데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못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있죠. 정화 NGO, Non-Governmental 그 Organization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변질이 돼버렸어요. 변질돼 버렸다. 오히려 권력기관화 돼. 자기가 정계로 진출하는데 네.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예,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도 아니 이 이용 문제 당한 해결을 거죠. 안 하고 왜 네. 국회로 가느냐. 윤미향 씨도 결국은 그 이사장하고 국회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변협도 그래요. 대한변협도 변협 회장 지내면 뭔가를 하더라고요. 네, 하나죠. 뭐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이게 NGO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국가기관이 못하는 어떤 소외된 곳의 그 일을 우리 국민들 다 나서서는 할 수 네, 할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대신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게 NGO인데 그래서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요. NGO는 절대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어지간해서는 정부로 안 가요.
가면 순수성이 훼손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미나 이런 쪽에 NGO는 워낙 그 역사가 오래되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NGO의 모습이 이게 결국은 친정부 단체가 되더라.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반대쪽으로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단체가 되더라. 아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장애, 그 단체 장애, 어떤 정치적 욕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오랜 그 NGO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미국의 대부분의 NGO는 돈 안 받습니다. 정부 보조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원칙이죠. 제가 그거는 순수한 기부금, 성금 가지고 미국 그 운영해야죠. 주간지를 구독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저는 그 이제 NGO에 그 관심이 좀 있어서 읽어봤거든요. 거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으면은 그쪽 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사람 인지 감독 상정 감시 아닙니까? 받아야 하고 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요. 보고해야 하고 그러는데. 미국 NGO는 순수하게 기부금만 움직여요. 예, 그다음 그렇게 기부금 중에서도 그 무슨 단체의 취지에 옹호하는 기업의 지원. 근데 거기 항상 나오더라고. 이번에 블룸버그가 대통령 후보 잠깐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잡지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나오던 거기는 꼭 나와요. 우리는 블룸버그 거기에 계열사지만 그거는 밝혀줘야 돼. 그렇지만 블룸버그를 지지하고 한 게 없다. 그렇게 나오더라고. 꼭 그렇게 밝혀요. 그것처럼 그 NGO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운영돼서는 지금 바로 정의연 사태처럼 완전히 한쪽에 경도된 한쪽에 완전히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를 지지했던 그 정권, 그다음 자기한테 지원해주는 정권, 거기에 경도될 수밖에 없어서 건전한 비판자로서의 지위를 갖다가 상실하더라. 그래서 저는 하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NGO에 대해서 정부 어떤 보조를 점차점 줄여 나가야 된다. 순수한 시민단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단체장을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비례대표로 제발 좀 하지 마라. 그게 완전히 뭐 어디 장하려고 막 설치는 게 결국 나중에 보면 비례대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 DJ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정권들이 집권을 했는데 이 소수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해요. 그래서 시민단체를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지지세를 외연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 사람들한테 비례대표도 주고 또 어디 공직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력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걸 꺼내야 한다는 게 이미 180석을 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류 세력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소수 세력이 아니고 완전 주류 개체가 된 상황에서까지 이 시민단체들과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연대를 갖고 그것을 지지 기반으로 하려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끊어도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서구도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시민단체 출발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이건 아니다. 시민단체는 항상 그 집권 세력이 그 시민단체의 이념과 같든 틀리든 집권 세력을 비판하는 기능을 해야지. 우리 시민단체는 야권을 비판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지금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실련이라든가 참여연대 여러 단체들이 군사정부 때 그렇죠. 그때는 정권의 잘못된 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적극적인 지지를 받. 지금 완전 권력단체 되고 지금 뭐 거기 있던 사람이 계속 정부로 진출하고 시민단체가 아니라 늘 관변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변이에요. 진보 집권 세력이 어떤 인재풀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시민단체입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착수를 했다니까 조기에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를 하고요.